언니 이거 지우 신발 맞지? 먼지 냄새 가득한 창고에서 지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비닐봉지 속 분홍 운동화 한 켤레. 안쪽에는 또렷하게 적힌 이름 두 글자. 지호. 14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 중에 사라진 6살 막내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봉지에 적힌 날짜가 2008년이야. 지우가 사라진 지 7년 뒤라고.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닫습니다. 막내딸을 데려간 누군가는 그 아이의 물건을 계속 어딘가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지금 이 집 창고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지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아는 언니 지민의 집 창고 앞에서 먼지투성이인 손을 털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이 상자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지아가 무겁게 쌓인 박스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글쎄,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준호가 정리해 놓은 거야. 지민이 앞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정리해야겠네. 벌써 3시간째인데 절반도 못했어. 지아는 또 다른 상자를 끌어당기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책과 앨범, 그리고 아이들 옷가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지아의 손이 상자 구석진 곳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비닐봉지는 투명했지만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안에는 작은 아이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지아가 비닐봉지를 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홍색 운동화는 14년이라는 세월에 비해 상태가 놀랍도록 양호했습니다. 습기 제거제가 함께 들어있어서인지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신발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신발 안쪽에 매직으로 또렷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지호.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신발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민이 급하게 달려와 지아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거 지우 신발이야. 지아가 신발을 지민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발을 받아든 지민의 손도 지아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지민이 신발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지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우 신발에 매직으로 이름 써준 거 기억나지? 지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엄마가 분홍색 매직으로 써줬어. 지민이 신발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는 비닐봉지를 더 뒤져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아동용 양말과 머리끈, 그리고 지우가 즐겨 가지고 다니던 분홍색 토끼 인형의 한쪽 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우 거야. 토끼 인형 기억나지? 어디 가든지 꼭 들고 다니던 거. 지아가 토끼 인형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왜 여기서 나왔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지아는 비닐봉지에 적힌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2008.3, 15라는 숫자가 매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2008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어. 2008년? 지우가 사라진 지 7년 뒤잖아.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7년 동안 지우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지우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민이 일어서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지우를 데려간 사람이 아직 살아있거나. 지아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야 해. 맞아. 빨리 연락하자. 지민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아는 신발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으며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상자들 속에도 혹시 지우와 관련된 물건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이 창고 정리한다고 했지? 응, 3개월 전에 선반도 새로 달고 정리했어. 그럼 그때는 이 상자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 지아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잠깐, 그럼 누가 언제 이 상자를 여기다 놨다는 거야? 지민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창고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 나하고 준호밖에 없어. 그럼. 지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나 지민이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아빠도 같이. 네, 급한 일이야. 지우와 관련된 일이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영숙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금방 오신대. 언니, 이거 혹시 함정은 아니겠지?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지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분명 지우 거야. 틀림없어. 지민이 신발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태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영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디 있어? 지우와 관련된 거? 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지민이 신발을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수가 신발을 받아든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신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 태수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영숙이 달려와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14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지우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이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고에서요. 이상한 건 2008년 날짜가 적혀 있어요. 지아가 비닐봉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08년? 그럼 누군가 7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지우가 아직.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14년 만에 찾아온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우와 관련된 단서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신발을 가운데 놓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을까? 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지민이하고 준호밖에 없다고 했잖아. 영숙이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지민이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태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도 모를 거예요. 같이 놀랐거든요. 정말로? 태수의 시선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설마 준호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 집 창고에
이걸 갖다 놓겠어? 그건 지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보자. 영숙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게 정말 지우 신발인지부터 확실히 해야지. 태수가 신발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해요. 제주도 갈 때 제가 직접 사준 신발이에요. 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다시 생각해보자. 지우가 마지막에 어디서 사라졌지? 태수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산포 휴게소 화장실이었어요. 그때 지민이가 지우하고 같이 있었잖아. 영숙이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지우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지우가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아는 어디 있었어? 태수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화장실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날 오후 시간이 좀 이상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다고 해야 하나. 지아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이 사라진 걸 수도 있어. 영숙이 지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지아한테 뭔가 했을 수도 있고. 태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범인이 지아를 이용했을 가능성 말이야. 설마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해. 아빠는 그런 뜻이 아니야. 영숙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발이 나타났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미? 무슨 의미?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우를 데려간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우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지아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왜 우리 집 창고에?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태수가 신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그리고 제주도도 다시 가봐야겠어. 제주도요? 지금까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신발이 새로운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때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민이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 같이 가자. 가족이 다 함께.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길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민이 준호에게 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창고에서 나왔어.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지우 신발 맞나요? 맞아. 분명해. 태수가 준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고 정리할 때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태수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준호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겠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준호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4년 만에 나타난 지우의 신발은 희망인 동시에
새로운 의혹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주도에 가서 다시 조사해보자. 태수가 결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가족 중 누군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족들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는 신발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14년이 지난 사건이라 새로운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신발이 증거 아니에요? 영숙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감식을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형사가 신발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가족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역시 경찰은 믿을 게 못 돼. 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겠네요. 지아가 의기투합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제주도에 가자. 지민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가는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옆자리에 앉은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리하지 마.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아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가족들은 렌터카를 타고 성산포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14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지만 휴게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태수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화장실이 저쪽이었지? 영숙이 건물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기서 지유가 사라졌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거 있어? 지민이 지아 옆에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하게. 지아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실종된 아이 찾는 분들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데요. 14년 전 그 사건 기억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때 뭘 보셨어요? 영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어린 여자애가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고요? 네, 혼자서 엄마 찾는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에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요? 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아주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찾아준다고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갔어요. 손을 잡고 갔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때는 아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실종 신고가 나서 알았죠. 아주머니가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지민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태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다른 특징은요? 글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아가 갑자기 머리를 감췄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뭐가 생각나? 지민이 지아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검은 모자. 검은 모자 쓴 아저씨. 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생각나는 거 없어? 태수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지아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아 씨죠?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우와 관련된 얘기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우죠? 가족들이 모두 지아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주도 성산포에 와 있죠? 혼자 나와요. 누구세요? 정체를 밝히세요.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지우 찾고 싶으면 혼자 나와요. 1시간 후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14년 만에 나타난 신발에 이어 이번에는 의문의 전화까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함정 아니야? 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관련된 얘기라고 했잖아. 지아가 휴대폰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성산포 휴게소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4년 전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혼자 나왔나요? 같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어요. 혼자는 못 나가요. 그럼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잠깐만요. 뭘 아시는 거예요? 지아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4년 전 그날, 당신이 뭘 했는지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죠? 하지만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지우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이봐요. 당신 누구요? 우리 딸한테 왜 이런 말을 해요? 아, 아버님이시군요. 딸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아가 낯선 사람한테 지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줬어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아가 직접 말했거든요. 언제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14년 전 그날 오후 2시경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아야, 정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영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오후에 누구를 만났어? 지민이 지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시간대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지아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태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지아도 힘들어하잖아요. 지민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힘들기는, 지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태수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그때 아까 그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까 전화 받던 거 봤는데 혹시 그 일과 관련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14년 전 그날
사실 더 본 게 있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더 보셨어요? 태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검은 모자 쓴 아저씨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봤어요. 누구와요? 다른 아이요. 좀 더 큰 아이였는데 아주머니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였나요? 지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 하지만 비슷해 보이네요. 뭐라고 대화했는지 들었어요? 지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아이가 뭔가 대답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뭔가 있어요. 뭔가 기억이. 뭐가 기억나? 영숙이 지아를 붙잡았습니다. 검은 모자. 아저씨가 저한테. 지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지민이 지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태수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 뒤론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아가 정말로 범인에게 지우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지아야,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살이었잖아요. 6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지아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원망하시는 거죠? 지아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뒤에 뭘 했는지. 지아가 절규하며 일어섰습니다. 지아야, 진정해. 지민이 지아를 막으려 했지만 지아는 휴게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아, 영숙이 뒤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태수가 영숙을 막았습니다. 왜 막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민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아가 정말 모르고 한 일인지, 설마 6살 아이가 일부러? 모르겠어. 하지만 14년 동안 기억을 안 한다는 게. 태수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영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지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해야. 확인은 무슨, 우리 딸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민은 양쪽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14년 전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휴게소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영숙이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지아야. 영숙이 지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영숙이 지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는 저를 원망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도 힘드실 거야. 14년 동안 지우만 생각하며 살아오셨으니까.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동생 잃은 게 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아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이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휴게소에서 태수와 지민이 걸어왔습니다. 지아야, 미안하다. 태수가 지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무 흥분했어.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아빠, 지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자. 지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문가요? 기억을 되찾아주는 의사가 있을 거야. 그런 게 정말 가능해요? 지아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해봐야 알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전문의는 정미라 박사였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정미라 박사가 지아를 진찰한 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기억을 되찾을 수 있나요? 태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며칠일 수도 몇 달일 수도 있어요. 정미라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아는 일주일에 3번씩 정미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14년 전 제주도를 떠올려 보세요. 네. 지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뭘 했나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지우가 시리얼을 흘려서 엄마가 화났어요. 그 다음은요? 관광버스를 타고 성산포로 갔어요. 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한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엄마가 화장실 가자고 했어요. 언니하고 지우도 같이. 그 다음 기억나는 건 뭐예요? 지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뭔가 검은색이 보여요. 검은색 뭐가요? 모자. 검은 모자 같은 거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생각나는 게 있나요?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들리나요? 동생이 어디 있냐고. 지아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미라 박사가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지아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지아에게 중요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더 기억났어요. 지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기억났나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동생이 화장실에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뒤쪽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아저씨가 고마워하더니 지우한테 전해줄 말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요? 언니가 찾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죠? 정미라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가족들에게 기억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럼 지아가 범인한테 속은 거네. 지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6살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 어른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영숙이 지아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지아가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서. 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을 찾아야 해요. 지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단서가 생겼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경찰이 믿어줄까?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믿어주든 안 주든 해야지. 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형사는 지아의 기억 회복을 단순한 상상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14년 전 일을 갑자기 기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사의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태수가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경찰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직접 해야겠어. 지아가 의기투합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민이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보는 건 어때? 혹시 누군가 그 남자를 기억할지도 모르고. 그것도 방법이겠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실종된 아이 가족분이세요? 전화 너머로 나이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무슨 정보요? 14년 전 제주도 사건 말입니다. 영숙이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누구시길래 그런 걸 아세요? 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전직 형사였고요. 전직 형사요? 네,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지아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당시에 놓친 단서들이 있었어요. 은퇴 후에 개인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강도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4년 전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지휘양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도와주시려는 거 감사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신발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창고에서 나왔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아 씨가 기억을 되찾으셨다고요? 네, 조금씩 생각나고 있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의 다른 특징 기억나는 게 있나요? 강도윤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좀 거칠었고,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였나요? 40대 정도요? 지아가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더 있었어요. 비슷한 신고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주도 일대에서 40대 남성이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신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연쇄범이라는 뜻인가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도? 지아가 무서운 듯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아이들이 더 있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아 씨가 기억을 되찾으셨으니까 단서가 생겼어요. 강도윤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믿어주지 않아요. 지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직 경찰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오래된 사건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영숙이 반가워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동생을 잃었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강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우선 당시 제주도에 있던 40대 남성들을 추려봐야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강도윤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아가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찾아낼 거예요. 강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우를 꼭 찾아주세요. 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강도윤이 떠난 후 가족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14년 만에 나타난 진정한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바로 그들 주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도윤이 수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14년 전 제주도 관련 자료들을 뒤지며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도윤이 급하게 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30분 후 가족들이 강도윤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14년 전 제주도에서 아동 관련 신고를 받은 남자가 있어요. 강도윤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이종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47세였고요. 어떤 신고를 받았나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펜션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는 신고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럼 체포됐겠네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났어요. 강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태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강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최근에 지아 씨한테 걸린 익명 전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역추적해 봤더니 이종민이 쓰는 번호였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인가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도윤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화를 걸었을까요? 지아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마 신발이 발견된 걸 알고 당황한 것 같아요. 신발을 발견된 걸 어떻게 알죠? 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건 좀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강도윤이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종민을 직접 만나보려고 해요. 강도윤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갈게요. 지아가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제 동생이에요. 마음은 알겠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강도윤이 지아를 달랬습니다. 이튿날 강도윤은 이종민의 중고차 매매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매매점이었지만 차들이 여러 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의 키 큰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검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차 좀 보러 왔는데요. 강도윤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차 찾으시나요? 소형차요. 가족용으로. 가족이 몇 명이세요? 이종민이 물었습니다. 아내하고 딸 둘이요. 강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둘이시면 좋겠네요. 저도 딸을 키워봤거든요. 이종민의 말에 강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을 키우셨어요? 네,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이종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디 갔나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종민이 말을 흐렸습니다. 강도윤은 차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이종민을 관찰했습니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맞았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본 적 있으세요? 강도윤이 불쑥 물었습니다. 이종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주도요? 왜 갑자기?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서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해서. 아, 그래요? 저도 가본 적 있어요. 오래전에. 이종민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언제쯤 가셨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0년 넘었나? 그때 뭐하러 가셨어요? 강도윤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일했어요. 잠깐. 이종민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펜션이요? 그게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이종민이 거짓말하고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안 보시고 왜 자꾸 제주도 얘기를 하세요? 이종민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고향 생각이 나서. 강도윤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차 말고 다른 거 찾으시는 건 아니죠? 이종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경찰 아니세요? 이종민이 강도윤을 째려봤습니다. 강도윤은 이종민이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면 어쩔 건데요? 강도윤이 반대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이종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차 천천히 보고 연락드릴게요. 강도윤이 명함을 받고 매매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윤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종민이 범인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응이 너무 수상해요. 제주도 얘기만 나와도 식은땀을 흘려요.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강도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종민은 이미 강도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이종민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종민은 급하게 중고차 매매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이미 이종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새벽 강도윤은 이종민이 트럭에 짐을 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망가려는군. 강도윤이 혼잣말을 하며 이종민을 뒤따랐습니다. 이종민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종민이 창고 문을 열자 강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아이들 옷과 신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강도윤이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야 합니다. 연쇄 유괴범을 발견했어요. 1시간 후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이종민은 증거를 태우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종민 씨, 긴급 체포합니다. 뭘 근거로 체포해요? 이종민이 발악했습니다. 이 창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형사가 창고 안을 가리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지난 20년간 실종된 아이들의 물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분홍색 토끼 인형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건 제 물건이 아니에요. 이종민이 거짓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한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지금 서해 오실 수 있나요? 가족들이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잡았어요? 태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결정적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형사가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우의 토끼 인형을 본 영숙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 그런데 지우는 어디 있어요? 지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이종민을 신문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조사실에서 이종민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물건들은 뭡니까? 형사가 증거품들을 내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창고를 빌려준 적은 있지만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이종민이 계속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지아가 조사실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지아가 이종민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가 이 사람이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14년 전 제주도에서 저한테 말 걸었던 사람이에요. 지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이종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검은 모자에 키 크고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잘못 봤을 거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이종민이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지아 씨한테 익명 전화를 걸었습니까? 강도윤이 추궁했습니다. 무슨 전화요? 전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건 이종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말하세요. 태수가 이종민의 목깃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형사가 태수를 말렸습니다. 그때 이종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다 말할게요. 지우가 어디 있는지 말하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살아있어요. 가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보육원에요? 7년 전에 보낸 거예요. 키우기 힘들어서. 이종민의 고백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지아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키웠어요. 딸처럼이요? 납치해놓고? 지우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종민의 말에 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에요. 가족이 버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어차피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이종민의 뻔뻔한 말에 모두가 붕괴했습니다. 보육원 이름이 뭐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대전 새싹보육원이에요.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있을 거예요. 김민서요?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종민의 말에 가족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대전으로 가야겠어요.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육원에 연락부터 해볼게요.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새싹보육원이세요? 김민서라는 아이가 있나요? 잠시 후 형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7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4년 만에 지우가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재회하기까지는 아직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족들은 대전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가족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우리를 알아볼까?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이나 다른 사람과 살았으니까. 태수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될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요. 지아가 가족들을 달랬습니다. 2시간 후 가족들은 새싹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구나. 지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김혜숙이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한 가족 되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지우. 아니, 민서를 만나러 왔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먼저 얘기부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김혜숙이 가족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서가, 아니 지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김혜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쉽지 않은가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거예요. 김혜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만나게 해주세요. 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민서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김혜숙이 민서를 불러왔습니다. 20세가 된 지우는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가족들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민서야, 이분들이 너를 만나러 오셨어. 김혜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족들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누군지 기억 안 나니?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지우가 김혜숙 뒤로 숨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엄마야.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지우의 말에 가족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를 버린 적 없어. 14년 동안 너만 찾았어. 태수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지우가 지아를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싫어했잖아요. 뭐라고? 지아가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아저씨한테 말했잖아요. 저 어디 있는지. 지우의 말에 지아가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그건 언니 때문에 아저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지우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잠깐만요. 김혜숙이 나섰습니다. 민서야, 이분들은 정말 내 가족이야.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지우가 이종민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 사람이 진짜 아빠가 아니야. 지민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지우가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김혜숙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민서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김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지우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 영숙이 흐느꼈습니다. 특히 나를. 지아가 자책했습니다. 지아 잘못이 아니야. 지민이 지아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태수가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매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들을 피했습니다. 오늘도 안 만나겠다고 하네요. 김혜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영숙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를 찾고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14년 동안 너만 찾았어.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못 찾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요? 지우가 이상하다는 듯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진짜 아빠야. 아빠는 한 분뿐이에요. 지우가 여전히 이종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되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우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14년 만의 재회였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우는 조금씩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종민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 사진 봐봐. 영숙이 14년 전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너 어릴 때 사진이야. 6살 때. 사진 속에는 어린 지우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기억 안 나니? 지민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토끼 인형 기억나? 네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영숙이 새로 산 토끼 인형을 보여줬습니다. 분홍색 토끼.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때 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저를 미워했잖아요. 지우가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야. 언니가 6살이었을 때라서. 지아가 설명하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언니가 저 때문에 귀찮아했다고. 그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지아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해, 지아야. 태수가 지아를 달랬습니다. 김혜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서야, 천천히 생각해봐. 정말로 그 아저씨가 내 친아빠일까? 당연하죠. 그럼 왜 너를 여기 보냈을까? 김혜숙의 질문에 지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키우기 힘들어서. 진짜 아빠라면 힘들어도 키우지 않을까? 지우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분들은 14년 동안 너를 찾았어.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 지우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찾으신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어. 영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널 우리한테서 빼앗아간 나쁜 사람. 태수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겉으로만 잘해준 거야. 정말로 널 사랑했다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을 거야. 지민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제 이름이 지우예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지우. 예쁜 이름이지?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보다 훨씬 예쁘네요. 지우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지우라고 불러도 될까? 물론이지. 그 순간 지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익숙해요. 그럼 기억나는 거니? 조금씩.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지우가 영숙에게 처음으로 안겼습니다. 지우야.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지아를 경계했습니다. 언니는 아직 무서워요. 왜? 지아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요. 지아 언니도 피해자야. 나쁜 아저씨한테 속은 거야.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지아 언니가 6살 때니까 뭘 알겠어? 지우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도 힘드셨구나. 지우가 처음으로 지아를 이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지아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야. 내가 미안해. 두 자매가 드디어 화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김혜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족이랑 살고 싶어요.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혹시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원장님도 제게는 가족이에요. 지우가 김혜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차에 오른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집으로. 태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14년 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가 집에 온 첫날 밤 가족들은 14년 만에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입에 맞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야. 정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태수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괜찮아. 새로 만들어가면 되지. 태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지우는 자신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방이었습니다. 와,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네가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어.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에는 미술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마음껏 그려. 지아가 미술용품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지우가 지아에게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지우가 잠에서 깨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꿈이야. 엄마, 무서운 꿈을 꿨어요. 지우가 영숙에게 안겼습니다. 무슨 꿈? 그 아저씨가 다시 저를 데려간다고. 그런 일 없어. 우리가 지켜줄게. 영숙이 지우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그림을 그려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지민이 감탄했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 보이죠?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빠졌는데? 지아가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언니가 빠졌네요. 그려드릴게요. 지우가 지아를 그림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완벽해졌어. 지아가 기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학교 가는 거 어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요? 지우가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보겠어? 제가 남의 집에서 살았다고 하면.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이 지우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대안학교부터 시작해보자. 지아가 제안했습니다. 대안학교요?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는 학교야. 더 편할 거야. 그런 곳도 있어요? 지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까? 네, 가보고 싶어요. 다음 주 가족들은 대안학교를 견학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양이죠? 선생님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지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림도 배울 수 있어요. 정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미술실 구경해 볼까요? 선생님이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미술실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지우 양도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견학을 마친 후 지우는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니고 싶어? 태수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그럼 등록하자. 일주일 후 지우는 새 학교에 첫 등교했습니다. 긴장돼? 지아가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기대돼요. 잘할 거야. 언니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지우가 지아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우가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와. 지아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4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다닌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영숙이 지우가 돌아오자마자 물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풍경화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여줘. 태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지민이 감탄했습니다. 제주도 바다 같아요. 지아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주도.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영숙이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태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추억을 만들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지우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 출품해보는 게 어때? 미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거든. 지우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정말? 그럼 준비해보자. 지아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지민이 물었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이야기를. 지우의 말에 가족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 거야? 다시 찾은 가족이요. 지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우는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족들도 곁에서 응원했습니다.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영숙이 늦은 밤까지
그림을 그리는 지우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야. 알겠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긴장돼? 지아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잘할 거야.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태수가 격려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영숙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회장에서 지우는 당당하게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우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한 심사위원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이야기예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4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감동적이군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우야, 대상 받았어. 지민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지우가 대상. 영숙이 기뻐하며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태수와 지아도 함께 지우를 축하했습니다. 시상식 날 지우는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가족 덕분입니다. 지우가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14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려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도윤 삼촌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우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강도윤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미술치료사?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그림으로 치료해주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꿈이네. 지아가 지우를 응원했습니다.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영숙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4년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가족들은 완전한 회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종민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하네. 태수가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가야 하나요? 지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갈 필요는 없어. 영숙이 지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하는 거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가면 돼. 지우는 집에 있어. 지아가 지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지우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왜? 힘들 텐데. 지민이 걱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우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태수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무섭지 않아요. 가족들은 지우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종민을 본 지우는 예전처럼 떨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빠가 아니었구나. 지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니? 지아가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어요. 재판에서 이종민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해 준 거예요. 버려진 아이를.
이종민의 말에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누가 언제 버렸어요? 찾지 못했으니까 버린 거 아닙니까? 이종민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증인이 아닌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허락했습니다. 지우가 이종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김민서가 아니에요. 지우야. 영숙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14년 동안 제 진짜 가족은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저기 계세요. 지우가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한 거짓말들.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종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야? 가족이 저를 버렸다는 거짓말.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지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종민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우의 말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 건?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지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 결과 이종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야. 태수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지우의 용기를 축하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지아가 지우를 칭찬했습니다. 무서웠는데 참았어요. 이제 진짜 강해졌구나. 지민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대학 준비해야겠네. 지우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술치료 공부하려면? 네,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훌륭한 미술치료사가 될 거야. 강도윤이 격려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14년간의 긴 터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지우와 가족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은 미래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지우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술치료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야? 지아가 지우의 작품을 보며 물었습니다. 작년에 그린 거예요. 제 마음속 어둠을 표현한 거예요. 어두운 색채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한 구석에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이 빛은 뭐야? 희망이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우의 설명에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그림 그리겠구나. 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태수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지우야, 내 기사가 났어. 제 기사요? 신문에는 지우의 미술대회 수상 소식과 함께 가족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림으로 희망을 전하다. 지민이 제목을 읽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을 거야. 영숙이 뿌듯해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행사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가요? 네, 지유 씨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지유가 가족들과 상의한 후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많은 실종아동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유입니다. 14년 전 6살 때 실종되었다가 작년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지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가족처럼 여러분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라진 지 10년이 됐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지유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유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유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자랑스러워. 태수가 지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대학에서 더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겠네. 지아가 격려했습니다. 그때 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들었어. 강연 정말 잘했다며? 고마워요, 삼촌.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네가 강연한 걸 보고 제보가 들어왔어. 다른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야. 정말이요? 그 아이 부모가 14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단서가 생겼어. 지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내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몇 주 후 그 아이도 무사히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유의 이야기가 실제로 다른 가족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영숙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역할을 찾은 것 같아요. 지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유야, 행복해? 지민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14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군. 태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시간은 잃었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어요. 지유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거지? 영숙이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4년의 아픔을 이겨낸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해, 지유야. 저도 사랑해요, 우리 가족.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유가 대학에 합격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미술치료학을 전공하며 꾸준히 실종아동 가족들을 도와왔습니다. 지유야, 졸업작품 준비는 어떻게 돼가? 지아가 대학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보여드릴까요? 지유가 작업실로 지아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되찾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지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림에는 14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는 과정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언니가 저를 찾는 모습이에요. 정말?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창고에서 신발 찾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됐거든요. 지유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지.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예요.
그림 속에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야. 지아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우 씨, 작품 정말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대학원 갈 거야? 아니면 취업할 거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하든 응원할게.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실종아동 보호센터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도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요? 지우 씨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실종아동 가족들 상담과 아이들 미술 치료요.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함께 일해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지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우가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태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지우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한지우 학생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승화시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총장님이 지우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주기 바랍니다. 지우가 상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가족 덕분입니다. 14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졸업식 후 가족들은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회인이 되는 거네. 지아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빨리 일하고 싶어요. 너무 서두르지는 마. 천천히 해도 돼.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에 가는 건 어때요? 제주도?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어? 태수가 걱정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과거와 이별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가족들은 17년 만에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성산포 휴게소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기구나. 영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네.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휴게소 앞 바다에서 지우가 신발 하나를 꺼냈습니다. 14년 전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줄게. 지우가 신발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신발이 파도에 휩쓸려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아가 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지? 지민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태수가 가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해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5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14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가족. 지우의 말에 모든 가족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실종아동 보호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문 상담사로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 새로운 가족이 상담받으러 와요. 동료 상담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케이스인가요? 5년 전에 아들을 잃은 부부예요. 포기 직전이라고 하네요. 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상담실에 들어온 부부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14년 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지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4년이요? 부부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그 부부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지우를 보내며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구나. 태수가 뿌듯해했습니다. 네, 정말 보람있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영숙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며칠 후 지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써보는 건 어때요? 출판사 편집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책이요? 지우 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지우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책을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 지아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 써볼까? 좋은 생각이야. 지민도 찬성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찾은 가족, 다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출간 기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실종아동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우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족들이 절 의심했을 때였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니까요. 출간 기념회 후 지우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네. 강도윤이 기뻐했습니다.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이 저를 찾아주셨으니까. 아니야. 내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지.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우 씨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10년 만에 제 딸을 찾았어요. 편지를 읽은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내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구나. 태수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가족이 다시 만났다.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하다. 14년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헤어진 가족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야지. 지우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우야, 뭐 하고 있어? 지아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별 보고 있었어요. 같이 볼까? 좋아요.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뭐가? 항상 제 편에 서줘서. 우리 가족이잖아. 지아가 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영원히.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2030년 여름 지우는 이제 35세가 되어 자신만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상담센터라는 이름의 작은 건물이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가족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지우야, 오늘 인터뷰 준비됐어? 지아가 상담센터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왜 와요? 내가 자랑스러운 동생 인터뷰 못 보겠어? 지아도 이제 실종아동 전문 변호사가 되어 지우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특집 프로그램이죠? 방송국 PD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지우 씨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곧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수와 영숙은 이제 70세가 가까웠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지민은 중학교 교장이 되었고 준호와 함께 키우는 10살 아들 준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준서가 달려와 영숙과 태수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손자 왔구나. 태수가 준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 고모 오늘 TV 나온다며? 응, 고모가 유명해졌지? 지우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매일이 감사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더 끈끈해졌어요.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PD가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교훈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난 10년간 200여 개 가족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넘게 헤어져 있던 가족도 있었어요.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을 볼 때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꼈던 기쁨을 떠올려요. 벽면에는 재회한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두 희망상담센터를 통해 재회한 가족들인가요? 네, 제 보물이에요. 지우가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우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잃지 마세요.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의 편에 서주는 것. 지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모, TV에 나오면 유명해져요? 준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유명해. 우리 지우 고모는 영웅이야. 준호가 지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웅은 아니고 그냥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지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담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상담센터입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어제 사라졌어요. 절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지우가 급하게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준서가 아쉬워했습니다. 응, 지우 고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저도 갈게요. 지아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오른 지우와 지아가 출발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네. 지아가 말했습니다. 네, 누군가의 희망이 되러 가는 거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찾아와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우와 지아의 차가 저녁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14년 전 창고에서 발견된 작은 신발 하나가 시작된 기적은 이제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물결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존재하는 한 말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창고에서 발견된 작은 신발 하나가 불러온 기적은 단순히 가족의 재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진 끈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소중한 사람과 멀어져 있거나 상처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